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이제 오늘 수업을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프로그래밍 숙제를 만약에 하나만 낸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그러면 사실은 이 트랜스포머를 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너무 중요해서.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을 반드시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트랜스포머 가기 전에 이제 리뷰부터 한번 할게요. 일단 우리가 트랜스포머가 이 어텐션에 이제 많이 기반하고 있는데, 하시다가 또 중간중간 언제든지 질문 DM으로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DM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어텐션이 처음 나오게 된 거는 이렇게 우리가 RNN을 이제 한다고 했죠. 그때 이제 우리가 인코더라는 말이 있었고 디코더라는 말이 있었죠. 자, 우리가 만약에 번역을 한다. 그러면 이제 문장이 이렇게 두 개 페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한국어가 들어가면 이제 영어가 나와야 되는 이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인코더, 디코더가 이제 우리가 있었죠. 빨간색 여기 인코더, 초록색 디코더. 나중에 트랜스포머에서 다시 나옵니다. 인코더와 디코더가. 만약에 우리가 센티멘트, 그러니까 이제 문장에 이제 감성을 분류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문장 하나 들어가서 레이블만 하나 일치하면 되죠. 그러면 그때는 뭐다? 그때는 인코더만 있으면 되겠죠. 그죠? 인코더만 있으면 이 문장을 이제 레이블 하나 예측하는 거 하면 되니까. 근데 이렇게 번역을 한다거나 이제 문장을 생성해야 되면 인코더, 디코더 구조가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이게 항상 정답은 아니에요. 요새는 뭐 이거 트랜스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단어 들어오면 바로바로 디코딩해서 바로 번역 결과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연구도 있어요. 그때는 이제 인코더와 디코더가 하나로 이제 유니파이드가 된 형태인데, 이제 아직 우리가 이제 그런 것까지 여기서는 다루진 않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코더와 디코더가 있다. 번역을 할 때는 생각해 주시면 되고, 다만 우리가 어텐션이 왜 나왔다? 어텐션이 나오게 된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이 하나의 이 작은 부분에 과거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담기에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니까. 그러면서 과거에 있는 정보는 이제 잘 흘러오지 않고 중간에 이제 많이 까먹게 되니까. 그래서 디코더에서 우리가 값을 내보낼 때 인코더의 중요한 부분만 쏙쏙 이제 빼오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어텐션이라는 게 나오게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텐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디코더에서의 이제 히든 스테이트가 있겠죠. 디코더에서의 뭐 히든 스테이트, 뭐 히든 뉴런 뭐 여러 가지 말로 이제 불립니다. 이제 디코더에서의 그 히든과 이제 히든이라고 하면 아직 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서 그냥 이제 뭐 쉽게 생각해서 이제 인풋이 있으면 그냥 그거를 그냥 뭐 매트릭스 한번 곱해 주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제 디코더의 히든은 여기서 S라고 표현이 되고 있고, 디코더의 히든과 그 다음에 인코더의 히든을 이제 우리가 각각을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비교를 하는데 어떻게 비교한다? 여기서는 다음과 같이 이제 다 프로덕트를 비교를 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 그 결과를 이제 소프트맥스 해서 다음과 같은 이제 확률값으로 내뱉는다. 였어요. 그죠? 뒤에서 트랜스포머에서 유사한 게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포인트 네트워크의 약간 이런 어텐션 변형도 우리가 리뷰로 봤었고, 그죠?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포인터 네트워크랑 기존의 어텐션하고 같이 좀 결합된 형태도 봤었죠. 이게 약간 좀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트랜스포머 넘어오면서 포인터 네트워크가 막 많이 아직 연구는 많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포인터 네트워크랑 트랜스포머랑 좀 이제 엮는 부분도 좀 이제 좋은 연구 분야가 될 것 같고,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자, RNN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는 RNN을 많이 봤어요. 그죠? RNN 많이 봤는데 RNN 뭐 LSTM 뭐 GRU 막 그런 거 봤죠. 근데 얘네들의 이제 많은 단점이 있는데 메이저한 단점 두 개가 뭐였죠? 하나가 이제 롱텀 디펜던시를 잘 잡지 못한다. 라는 단점이 하나 있었죠. 즉,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제 모델링 해야 되는 이런 시퀀스가 길어지면, 그죠? 막 이미지 같은 거나 이제 뭐 문장은 사실은 그렇게 긴 경우가 많이 없겠죠. 문장은 이제 뭐 단어 100개, 뭐 200개겠지만. 그냥 우리가 만약 책 한 권을 다 모델링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음악을 모델링 하고 싶다든지 그러면 충분히 굉장히 길어질 수 있는 겁니다. 뭐 만 타임 스텝, 뭐 2만 타임 스텝 굉장히 길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잘 잡지 못한다. 좀 이제 많이 가다 보면 과거는 잘 기억하지 못한다. 이제 마치 이제 우리와 인간과 유사하죠. 이제 인간도 이제 공부 이제 뭐 옛날에 배운 건 잘 기억 못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데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사실 우리가 어텐션으로 좀 해결을 했죠. 왜?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과거 것을 잘 기억을 못해?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과거로 갈 수 있는 이제 약간 모듈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해결이 됐는데 어느 정도는.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리커런트 연산이라는 거예요. 리커런트 연산. 자, 리커런트 연산 여기 뭐 LSTM 식이 있긴 하지만 리커런트 연산이라는 건 결국에 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얘를 만들기 위해서 그죠? 얘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화살표가 어떻게 되고 있죠? 여기서 인풋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정보가 들어갑니다. 그래야지만 얘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즉 얘를 만들려면 얘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죠. 그죠? 자, 그다음에 얘를 만들려면 또 얘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죠. 즉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병렬적으로 동시에 한 번에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죠? 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얘가 다 만들어지면 얘를 만들고 다 만들어지면 얘를 만들고 다 만들어지면 얘를 만들고 이제 속이 터지겠죠. 그죠? 이제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비효율이 발생한다라는 두 번째 단점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단점을 이제 우리가 해결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제 얘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인데 사실은 이제 얘가 이제 비효율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구체적으로 이제 어디서 많이 비효율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뭐 LSTM 이렇게 있지만 일단 LSTM 치우고 그냥 RNN만 생각하면은 바닐라 RNN만 생각하면 이제 뭐 요렇게 생겼겠죠. 요렇게. 그다음에 여기 뭐 X도 있겠지만 뭐 X 이렇게 있고. 그죠? 자, 여러분. 그 질문 하나 할게요. 문제 한번 맞춰보세요. 자, 한번 문제가 뭐냐면 자, 아까 본 것처럼 우리가 지금의 히든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의 히든도 쓰이고 지금의 인풋도 쓰였죠. 맞나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시면 얘를 만들기 위해서 과거의 히든도 쓰이고 지금 시점에서의 인풋도 쓰이고 지금은 괜찮나요, 여러분? 지금 안 들리시나요? 지금도? 아, 지금 괜찮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 문제를 하나 이제 내볼게요. 다시 이제 어디까지 끊겼는지 몰라서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히든을 과거의 인풋과 이제 네, 그죠. 지금의 인풋과 이제 과거의 히든을 이제 우리가 써서 지금의 히든을 만들죠. 지금의 인풋과 과거의 히든을 써서 그죠. 지금의 히든을 만들죠. 그게 지금 요렇게 써져 있는 거죠. 요렇게 과거의 히든과 지금의 인풋. 그죠? 그러면 여러분 문제 50% 확률 1번 여기 1번과 여기 2번 그죠? 이 연산 1번 이 연산 2번 어느 연산 때문에 이제 RNN이 문제인 걸까요? 시간 면에서 1번이 문제일까요? 2번이 문제일까요? 1번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다들 어떻게 이렇게 네, 아주 똑똑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2번 같은 경우는 사실 큰 문제가 안 돼요. 왜? 어차피 우리에게 X는 다 주어진 거고, 그죠? 미리 곱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동시에 그냥 W를. 미리 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RNN을 이제 효율적으로 구현한 코드를 한번 보시면 전체 타임 스텝에 의해서 인풋은 미리 곱해놔요. W에 대해서.
그리고 그냥 이제 더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미리 계산해 놓을 수가 없죠. 왜? 과거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과거가 준비되어 있어야지 현재를 만드니까. 그죠? 아, 마치 명언 같습니다. 네, 과거가 준비되어 있어야죠. 근데 이제 이런 점들 때문에 이제 RNN이 쉽지가 않은 거고, 얘를 특히 여기 1번이 굉장히 큰 문제다. 얘를 이제 해결하려는 이제 연구들이 그래서 굉장히 많았겠죠. 왜? RNN이 이제 뭐 과거에는 뭐 자연어 처리, 그 다음에 뭐 스피치, 뭐 타임 시리즈 온갖 곳에 다 쓰였거든요. 그래서 얘를 1번을 해결하려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트랜스포머인데 트랜스포머로 가기 전에 나왔던 연구들을 한번 우리가 좀 이제 스토리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얘는 이제 14년, 15년에 이제 나왔어요. 14년, 15년에 나왔고 이제 그 한국분이 쓰신 논문이에요. 이제 지금은 이제 MIT에서 교수를 하고 계신데 여기 한국분이 쓰신 논문이고 굉장히 이 논문이 그 14년, 15년에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왜? CNN으로 우리가 센텐스를 모델링 할 수 있어? NLP를 할 수 있어? 라는 거를 이제 알려준 이제 어쩌면 거의 초창기 논문이기 때문에 혹시 CNN 처음 들어본다. 아니면 CNN 들어봤다 손. CNN 들어봤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Alt Y로. CNN 들어보신 분 있으면 Alt Y로. 그래도 거의 다 들어봤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CNN 이제 한번 볼게요. 그냥 이제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여기서 CNN에 대한 뭐 엄청 네, 자세한 걸 할 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아까 같이 단어가 아까 있었죠. 예를 들어 뭐 wait, 그죠? 그다음에 뭐 for, 더, 뭐 비디오, 막 이렇게 막 있죠. and 그러면은 여러분 워드 임베딩은 들어봤다. 손 다 들어봤어야 되는 거죠. 그 이제 그러면은 워드 임베딩을 여기다가 이제 붙여놔요. 워드 임베딩은 워드 임베딩을 각 단어에 대한 이제 워드 임베딩을 이렇게 붙여놔요.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300 디멘션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 매트릭스가 이제 1, 2, 3, 4, 5, 그러니까 5바이 300 매트릭스로 우리는 문장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CNN은 이제 그 컨볼루션 필터 이제 막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일단 뭐 그런 이제 지금 그런 거는 나중에 뭐 머신러닝이나 이제 컴퓨터 비전에서 이제 아마 다루게 될 거고 일단 지금 여기서 CNN을 막 자세히 하기보다는 컨셉만 말씀드릴게요. 자,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2바이 300짜리 뭐 2바이 300짜리 그냥 러너블한 파라미터를 우리가 줄게요. 2바이 300짜리 러너블한 파라미터. 그죠? 그러면 2바이 300짜리 있고 그러면은 얘가 이제 학습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얘가 마치 뉴럴 네트워크의 그 W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걔랑 여기 이렇게 하면은 2바이 300 되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2바이 300. 얘도 얘랑 엘리먼트 와이즈하게 원소 단위로 이렇게 막 다 곱해요. 서로 다 곱해 이렇게.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고 그죠? 얘랑 곱하고 그 다음에 다 더해요. 그러면은 스칼라 값이 딱 하고 하나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도 얘랑 얘도 곱해요. 그러면 또 스칼라 값도 하나 나오겠죠. 또 얘랑 또 얘랑 하면은 스칼라 값이 이렇게 4개 나오겠죠. 그러면은 4바이 300이었던 게 지금 4바이 1로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클래시파이어 붙여서 그냥 이거에서 얘가 긍정인지 부정인지 우리가 예측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여기 필터에 뭐 지금 뭐 가로라고 해야 될지 세로라고 해야 될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이제 필터의 사이즈가 지금 이제 여기 2라고 적혀 있는 게 뭘 의미하냐? 얘가 2이기 때문에 여기 단어 2개를 우리가 동시에 고려했죠. 얘랑 얘랑 해서 얘를 만든 거니까. 얘가 2라서 단어 2개를 동시에 고려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필터 사이즈가 2면 우리가 여기 n그램에서 2개짜리를 뭐라고 했죠? 바이그램이라고 했죠. 바이그램을 모델링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필터 사이즈가 꼭 2일 필요 있냐? 그러면 이번에 뭐 3바이 300 필터 사이즈를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동시에 쓸 수도 있고 얘도 쓰고 얘도 쓰고. 그러면 3바이 300이랑 얘랑 연산하면 그때는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묶여있죠. 세 개가 이렇게. 그죠? 이렇게 3개랑 3바이 300이랑 3바이 300이랑 곱해서 1이 나오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센텐스를 컨볼루션으로 모델링 할 수 있다. 그냥 컨볼루션은 그냥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 웨이트가 쉐어링 되어 있는 거죠. 이 웨이트가 여기에 곱할 때도 이 웨이트 쓰고 또 여기에 곱할 때도 이 웨이트 쓰고 여기에 곱할 때도 이 웨이트 쓰고 다 쉐어링 되어 있어서 이제 우리가 그거를 CNN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거를 그냥 비주얼라이즈 한 겁니다. 얘가. 물론 약간의 트릭은 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얘가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바이그램으로 모델링한 거 아까 봤죠. 그다음에 트라이그램으로 모델링하기 위해서 이제 마찬가지로 3바이 아까 300짜리 매트릭스가 있었고 걔랑 얘랑 곱해서 요게 하나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뭐 RNN 베리언트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이제 얘가 RNN은 아니긴 해요, 솔직히. RNN은 아닌데 어쨌든 RNN의 그 리커런스의 연산을 해결해 주고 있는 거죠. 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생각해 보시면 자, 다시 얘랑 곱할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여기 1번, 그 다음에 여기 2번, 여기 3번. 자, 1번이랑 3번이랑 이제 우리가 곱할 거고 또 2번이랑 3번도 곱해야겠죠. 근데 2번이랑 3번을 곱하는데 그냥 2번이랑 3번 곱하면 되지 1번하고 3번 곱한 거에 결과가 필요하진 않잖아요. 얘가 되어야지만 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거죠, 컨볼루션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우리가 리커런스한 연산이 없어졌기 때문에 빠르게 병렬적으로 연산이 가능한 겁니다. CNN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장점이에요. 빠르다가. 자, 그럼 여러분 한 단점 방에 뭘까요? 계산할 단점.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왜냐면은 아까 RNN의 근본적인 RNN의 가장 큰 장점이자 RNN의 가장 큰 단점은 이제 결국 HT를 만들 때 HT-1이 쓰인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리고 그게 이렇게 매트릭스 곱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얘 연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아까 HT를 만들 때 과거에 히든도 쓰고 현재 시점에서 인풋도 썼죠. 근데 얘는 문제가 된다 안 된다? 문제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아까. 미리 어차피 계산할 수 있으니까. 얘가 문제예요. 근데 CNN 한번 생각해 보세요. CNN. CNN에서 얘를 만들 때 얘가 이제 H라고 볼 수 있겠죠. 얘가 X. 워드 임베딩을 그냥 인풋으로 생각하고 여기서 아까 웨이트 곱해서 나온 거 H라고 생각하면 그럼 얘를 만들 때 얘가 쓰이나요? 안 쓰이잖아요. 얘를 만들 때 그냥 인풋으로 만드는 거예요. 인풋으로. 그러면은 문제가 없죠. 혹시 여기까지 질문 또 있으실까요? 아, 그 약간 다른 건데요. 지금 보고 있는 지금 CNN에서 저기 네. 뭐라고 하지? 지금 필터 사이즈가 뭐 2개짜리? 라면 이제 뭐 음, 바이그램이 되고 맞습니다. 3개짜리라고 하면 이제 트라이그램. 트라이그램 네, 된다고 하는데 맞아요. 그러면 그런 그걸 뭐 윈도우 사이즈라고 하면 윈도우 사이즈가 여러 개 다양한 필터 개수만큼 그럼 아웃풋 채널이 여러 개로 나오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뭐 바이그램 아까 이제 요 사이즈 이제 2바이 1, 2, 3, 4, 5, 6, 2바이 6이라는 이제 필터를 하나 만들게요. 그냥 W 웨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뉴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 웨이트. 이제 그거를 이제 그냥 필터라고 많이 부르는데 CNN에서 얘 가지고 얘랑 곱해서 여기로 오고 또 얘랑 곱해서 여기 오고 이렇게 쭉쭉쭉 와서 하나 채워지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필터 우리가 또 만들 수 있겠죠. 3바이 6일 수도 있고 아니면 2바이 6인데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어차피 웨이트만 우리가 서로 다르게 이니셜라이즈 해주면 다른 거니까. 그냥 2바이 6이든 3바이 6이든 다른 뭐 4바이 6이든 하나 더 만들면 여기 하나 더 생기는 거죠.
피처 맵이. 그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그러면은 단점이 있을까요? 이 모델에? 이 CNN으로 하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레이어가 1층, 레이어가 한 층이라 너무 축약이 심해질 것 같습니다. 아, 네, 그것도 정확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레이어를 늘린다고 할게요. 레이어를 지금은 이제 한 층인데 뭐 한 층, 뭐 두 층, 뭐 어쨌든 여기 뭐 풀링 레이어는 이제 없으니까 파라미터가 이제 만약에 보면 우리가 여기를 막 엄청 쌓았어요. 막 100층 쌓았어요. 그럼 문제가 없을까요? 이거의 문제. 그 윈도우 사이즈를 크게 키우기 어려워서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왜 크게 키우기 어려울까요? 그럼 파라미터 수가 너무 많아져서 좀 그러면은 맞아요. 그것도 정확해요. 그것도 맞는데 그러면 만약에 파라미터 수가 우리는 너무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 너무 만약에 그래서 파라미터 수에 제약이 없다고 할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메모리는 정말 짱짱해요. 그러면은 문제가 없을까요? 그 엔그램에서 윈도우 사이즈가 제한적이라서 RNA를 만들었는데 다시 네. 윈도우 사이즈를 만들어버린 게 되는 게 아닌가요? 아, 뭐 그것도 있죠. 예, 그것도 있고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약간 RNN 대비해서 그래도 가장 큰 문제점 하나 더 약간 말씀하신 문제점 다 맞아요. 근데 이제 RNN에서의 가장 큰 장점은 결국에는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얘잖아요. 얘가 단점, 오늘 이제 뭐 단점으로 어쩔 수 없이 부각을 하고 있지만 얘 덕분에 이제 그 아까 다시 한번 돌아오면 이제 인풋 넣어주고 인풋 하나 넣어주고 계산 또 그 다음 인풋 넣어주고 계산 하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단어의 순서를 고려할 수 있게 돼요. 예, 맞습니다. 그 채팅창에서 이제 말씀해 주신 분들이 많네요. 이제 단어의 순서를 너무나 쉽게 고려할 수 있는 거예요. RNN은. 물론 또 단점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RNN의 식을 한번 보시면 RNN 식을 이제 여기 적어놨는데 한번 보시면 뭐 t-1, t 이렇죠. 그러니까 이제 -1에서 t-1에서 t, 그다음 t에서 t 플러스 1로 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디스크릿하게 이제 균일한 타임 스텝 마치 문장과 같이 문장은 이제 그 다음 단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니까. 근데 뭐 타임 시리즈 같은 경우는 뭐 10초 전에 일어난 일, 뭐 0.9초 전에 일어났던 일, 뭐 이렇게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실수로. 그런 거를 못한다는 단점은 있지만 RNN이나 LSTM이 어쨌든 순서는 고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서는. 그렇죠. 그건 너무 자명하죠. 넣고 계산. 그다음에 또 넣고 계산. 하니까 순서대로 계산해 주니까. 그런데 CNN은 만약에 여기서 for랑 weight이 바뀌었다고 생각해봐요. 순서가. 큰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냐면 두 개를 그냥 퉁쳐서 보니까. weight과 for와 weight을 구별을 잘 할 수가 없어요. 단어의 순서가 바뀌면. 그게 아쉬운 점이죠. 그래서 CNN이 이제 그 얘가 14년도, 15년도에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제 RNN 기반으로 계속 갔어요. 그 이후에. 이제 15년도, 16년도, 17년도 계속 RNN 기반으로 갔습니다. 뭐 요런 것들이 뭐 나오는데 얘는 그냥 이제 뭐 QRNN이라고 되게 유명한 연구예요. 되게 유명한 연구인데 결국에는 이제 아까 봤던 이제 그 CNN에다가 좀 더 이제 리커런트한 연산을 좀 더 만들어준 거긴 해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이제 뭐 이런 거 만들 때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마치 바이그램을 지금 모델링하고 있는 거죠. 바이그램. 마치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냐면 이제 마치 이제 얘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컨볼루션해서 얘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CNN4 센텐스는 이 인풋 가지고 얘 만들고 그 다음 인풋 가지고 얘 만들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일단 요거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만들 때는 약간 여기서 리커런트를 약간 걸어줘요. 그래서 이제 CNN과 RNN이 약간 좀 합쳐진 형태로 이루어진 연구가 이제 15년, 16년? 네, 그때 이제 나왔었고 그다음 또 다른 거는 이제 SRU라는 연구도 있어요.
SRU 연구는 이제 몇 가지 뭐 트릭들이 있는데 지금은 일단은 우리가 지금 시간 복잡도만 생각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은 이 리커런트한 연산을 최대한 효율화시킬 수 있을까? 그것만 보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주고 있냐라고 하면은 자, 일단은 이제 얘가 SRU라는 거고 얘가 이제 GRU라는 건데 굳이 GRU를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RNA나 이랬음이 아니라 그냥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이제 SRU랑 이제 가장 SRU랑 이제 가장 가까운 얘가 17년 네 그때 나왔을 텐데 SRU랑 가장 가까운 모델링이 가장 가까운 RNA 모델링이 GRU니까 그냥 제가 GRU랑 비교하려고 여러분한테 가져온 거예요. GRU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봤던 RNA랑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얘가 계산이 되어야지 얘랑 웨이트 매트릭스 곱해가지고 이제 뭐 이런 게이트 구조나 이제 뭐 히든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지금 시점에서 히든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왼쪽과 오른쪽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얘 점은 그걸로 생각해 주세요. 하다마드 프로덕트로 생각해 주세요. 하다마드 프로덕트. 그냥 뭐 엘리먼트 와이즈 프로덕트라고도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다시 빨간색으로 돌아와서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3, 5, 7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뭐 1, 0, 1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원소끼리 곱하는 거 3, 원소끼리 곱하는 거 0, 원소끼리 곱하는 거 7. 두 벡터 간에 이제 원소끼리 곱하는 거를 이 연산으로 생각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는 좀 보이나요? 가장 큰 차이? 힌트, 여기 빨간색 있죠? 그죠? 자, 이제 오늘 수업 때 이제 초반에 일부러 약간 강조해서 말했는데 얘가 문제긴 한데 왜 더 문제가 되냐면 매트릭스 곱을 여기서 해줘야 되거든요. 매트릭스 곱을 이렇게. 이제 여러분 RNA는 아까 어떻게 생겼다고 했죠? RNA 여기 나와 있다. 아야 지워버렸네. 그 RNA 여기서 한번 보시면 히든이랑 과거의 히든이랑 매트릭스랑 곱해요. 매트릭스 벡터가 아니고 그죠? 그래서 연산이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그 시간 복잡도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n by d 매트릭스랑 d by n 매트릭스랑 곱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a랑 b. 그러면 얘는 이제 결국에는 뭐 우리가 비고 노테이션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지만 많이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제 시간 복잡도는 ndm이에요. 요거 그냥 요거 그다음에 요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얘가 매트릭스냐 이제 그 매트릭스는 이런데 얘가 이제 그럼 만약에 벡터로 바뀌게 되면 이제 하나가 이제 1이 되는 거니까 컴플렉시티가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시면 얘가 러너블한 파라미터고 얘도 마찬가지로 러너블한 파라미터예요. VF의 의미 자체는 지금 몰라도 돼요. 근데 얘가 벡터라는 게 중요해요. 자, 우리가 히든은 보통 벡터죠. 히든은 그죠? 히든 보통 벡터죠. 왜? 우리가 인풋이 만약에 100디멘션이다. 인풋이 100디멘션이다. 인풋이 100디멘션이다. 그 다음에 W가 만약에 100 곱하기 50디멘션이다. 그러면은 W랑 X랑 곱하면 뭐가 나오나요? 50디멘션 나오잖아요. 벡터잖아요. 히든이. 히든은 벡터예요. 즉 얘는 벡터. 일단 배치 사이즈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얘는 벡터예요. 그리고 얘도 벡터예요. 두 벡터 간에 곱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랑 근데 기존에는 뭐였다? 얘는 벡터인데 얘가 매트릭스니까 연산이 빡셌던 거예요. 그게 여기선 해결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라이트 리커런스라고 적혀 있죠. 얘를 쓰고 있다. 얘가 아니라. 매트릭스 곱이 아니라 얘를 쓰고 있다. 사실은 이게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아무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RNN이 정확히 언제 나왔는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LSTM이 나온 건 97년도예요. 얘가 나온 건. 1997년도. 이미 그때 매트릭스 곱을 쓰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거의 20년 가까이 쓰고 있던 거예요. 근데 20년 지나서 2017년도에 너네 왜 매트릭스로 써? 벡터로 그냥 하면 안 돼? 라고 말해준 논문이 나온 거죠.
되게 간단하지만 아무도 생각을 못했던 연구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SRU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좀 더 적어놨는데 뭐 여기 이제 이런 컴플렉스가 줄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매트릭스 곱이 이제 벡터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줄었다는 거고, 실제로 데이터마다 많이 다르지만 이제 그 SST 데이터라는 이제 좀 유명한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뭐 기존에 그냥 평범한 LSTM 대비해서 이제 원래 평범한 LSTM이 이제 뭐 한 8시간 걸리던 거를 이제 SRU 쓰면 1시간밖에 안 걸린다. 라는 이제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결론은 벡터를 활용해서 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여러분? 그러면 그 벡터로 하면 네. 파라미터 수가 많이 줄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피처를 좀 잘 잡아내나요? 아, 그게 너무나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몇 가지 좀 더 트릭이 있어요. 이제 기존과는 다르게 좀 이제 뭐 이런 것들. 이제 한번 보시면은 얘는 아예 인풋이거든요. 인풋. 그죠? 인풋을 그냥 다시 한번 이렇게 써준다든지 아마 이제 원래 있던 뭐 이건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이제 GRU에서 이제 GRU 그대로 쓰는데 얘만 이제 매트릭스 곱을 뭐 벡터 곱으로 바꿨다. 그냥 이런 이제 하다마드 프로덕트로 바꿨다. 여기도 여기 하다마드 프로덕트 바꿨다. 여기만 하다마드 프로덕트 바꿨다 하면은 잘 안 됐겠죠. 잘 안 돼서 이제 구조도 약간씩 바뀌게 된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좀 더 이제 잘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추가적인 커넥션, 인풋을 한 번 더 쓰는 이제 이런 구조도 고안하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은 이제 말씀해 주신 게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근데 신기하게 성능 면에서 물론 이제 그 저자들의 어디까지나 저자들의 주장이죠. 주장이기만 한 건데 실제로 그런지 모르고 이제 어쨌든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SRU랑 LSTM이랑 거의 성능이 비슷해요. 근데 SRU가 아까 성능이 일단 시간만 봤을 때는 거의 한 8분의 1로 줄죠. 그러면은 LSTM으로 그냥 한 레이어, LSTM으로 그냥 2레이어 쌓는 것보다 LSTM 이렇게 2레이어 쌓는 것보다 그냥 SRU로 그냥 8레이어를 쌓는 거예요. 그냥 8레이어를. 그래도 더 빠르니까. 근데 그러면 성능은 이제 더 좋아지는 거죠. 더 깊어지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WF, 이것도 되게 좋은 질문이죠. 이제 질문이 얘는 왜 벡터를 안 바꾸나요? 라는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바꿔볼 만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바꿔볼 만한 것 같은데, XT는 이제 원합 벡터는 아니에요. 뭐 원합 벡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베딩일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케바케인데, 이제 보통은 이제 아래는 정말 이제 케바케라서 이제 뭐 보통이라는 게 없긴 하겠네요. 이제 원합일 수도 있고, 이제 얘가 이미 프리트레인드가 된 워드 벡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굳이 벡터로 안 바꾼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결되는데 어차피 요거는 문제가 안 돼요. 요거는. 자, 아까 이제 1번하고 여기 뭐 지워버렸는데 아까 문제가 아까 뭐였냐면은 이제 HT를 만들 때 이제 WHT-1 더하기 WXT 였는데 1번과 2번 연산 중에서 뭐가 문제일까요를 아까 문제로 냈죠. 그때 1번이 문제고 2번은 문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x는 어차피 우리가 다 주어져 있는 거고 그냥 미리 곱해 놓으면 되거든요. w를. x는 어차피 주어져 있으니까 w 미리 곱해 놓고 h가 계산 완료되면 그냥 더해 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구현을 할 때 어떻게 구현을 하냐면 이제 W는 미리 다 이제 곱해놔요. 그래서 얘네들은 미리 다 계산해놔요. 미리 다. 전부 다. 얘네들은 미리 다 계산해놓고 그냥 이제 그때 그냥 가져와서만 이제 불러와서 쓰기만 합니다. 그래서 얘는 벡터로 바꿔도 되지만 굳이 일부러 바꿀 필요까지는 없다. 얘는 큰 문제가 되진 않는다. 계산을 위해서. 또 질문 있으시면 네, 좋은 질문들이 많이 나오네요. 네. 또 질문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렇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제 지금의 이제 흐름을 보면은 이제 RNN의 이제 문제가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봤죠. RNN 두 번째 문제를 위해서 지금까지 본 연구들은 뭘 했죠? 아, 네. 네, 지금 잘 들리시죠? 그죠? 네. 그 RNN으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동안은 리커런스한 연산을 경량화하는 거에 집중해서 연구가 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17년에 이제 트랜스포머가 나오게 됐어요. 17년에 트랜스포머가 나오게 됐는데 결국에는 자 이제 여기서 뭐 RNN 뭐 우리가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인드 RNN도 있습니다. 약간 그 벡터곱이랑 비슷해요. 약간 매트릭스를 벡터로 바꾼. 근데 이제 이렇게 계산을 비율을 해결했었는데 어쨌든 리커런스 연산은 여전히 남아있고 이제 그 리커런스 연산을 이제 라이트하게 경량화하는 걸 집중했는데 조금 더 우리가 만약 생각을 바꿔서 리커런트가 필요할까라는 거죠. 이제는 특히 우리가 만약에 어텐션을 써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어텐션이 있던 이제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에서 우리 여기서 이렇게 막 여기서 어텐션 이렇게 막 그 어텐션 해가지고 막 값 가져오고 여기서 막 또 막 값 가져오죠. 여기서 막 또 값 가져오고 그러면 이런 리커런스 연산이 필요할까? 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구조면 여기서 어텐션 여기서 이 리커런스 연산 없애고 리커런트 없애고 여기서 여기로 가는 어텐션 이런 것만 남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값 가져와서 클래시피케이션. 또 여기서도 어텐션에서 값 가져와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데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리커런스가 아예 없어요, 이제. 잘 될까요? 아, 네. 맞습니다. 다들 되게 인사이트가 좋으시네요. 결국에는 리커런스한 연산이 없어지면 순서 정보가 없어지잖아요. 순서 정보가. 자, 여기 리커런스 연산 없앴어요. 그러면은 요게 뭐 여기 뭐 1이라고 있나요? 뭐 1이랑 R가 순서가 바뀌어도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커런트 연산을 없애고 어텐션만 유지하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트랜스포머 구조인데 얘를 이제 오늘 하나씩 뜯어볼 거예요. 뜯어보는데 이제 여러분이 사실은 안 배운 게 몇 개 있어요. 이제 뭐 여기 그 놈이라는 게 이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뭐 배울 거고 또 한 가지 안 배운 게 여기 나와 있는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게 이제 나와 있죠. 얘가 왜 있다? 우리가 이제 결국 CNN이든 트랜스포머든 이제 결국에는 그 리커런트한 연산을 없애면서 웨이시 먼저인지 아니면은 뭐 포가 먼저인지 그죠? 그런 이제 표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시들을 이제 주기 위해서 리커런트 연산을 안 하면서 주기 위해서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게 생긴 겁니다. 얘가. 네, 맞습니다. 순서 정보를 넣어주기 위해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얘가 트랜스포머 논문에 있는 걸 가져왔는데 얘는 지금 인코더랑 디코더 두 개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왜? 트랜스포머 논문은 그냥 이제 트랜슬레이션을 이제 저격한 논문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아까 RNN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클래시피케이션만 할 거다. 그냥 트랜슬레이션 아니고 그냥 문장 하나 있고 그냥 문장에 분류만 할 거다. 그러면 인코더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뭐 인코더, 디코더가 있는 거고 그래서 초록색 부분이 인코더, 그다음에 노란색 부분이 이제 디코더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어텐션은 뭔지는 이제 배우긴 했지만 이제 약간은 뭐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각각을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포지셔널 인코딩인데 결국에는 이제 주어진 단어들의 순서 정보를 우리가 넣어줘야 돼요. 그죠? 넣어줘야 되는데 솔직히 가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만약 단어가 N개다. 그죠? 주어진 문장에 만약 단어가 10개다. 그러면은 그냥 0에서 1 사이로 10등분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이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일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제 만약에 이제 교수님 저는 0에서 1 사이로 10등분이 아니라 그냥 코사인 함수와 사인 함수 써야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신 분은 이제 평범하지 않고 굉장히 비범한 친구이기 때문에 이제 꼭 이제 크게 되실 거고요. 이제 일단은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면 이제 아마 단어 개수가 10개라고 하면 이제 0에서 1 사이로 10등분. 그래서 뭐 그냥 10분의 1, 뭐 10분의 2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가 아까 예를 들어 CNN으로 치면 그냥 얘는 뭐 10분의 1, 얘는 10분의 2 그런 거를 그냥 추가로 같이 껴서 어떻게든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약간 순서 그런데 정보를 레이블로 같이 주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여기서는 학습, 물론 이제 논문마다 좀 다른데 일단은 우리가 포지셔널 인코딩을 학습의 대상으로 보진 않을게요. 포지셔널 인코딩이 이제 러너블한 파라미터로 보진 않겠습니다. 다만 그냥 순서 정보만 기록해 주면 되긴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레이블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일곱 번째 그다음에 을 빨리 하고 좀만 더 할게요. 지금 다시 잘 들리시죠? 그죠? 네, 감사합니다. 그 이제 단어개수 8개라고 하면은 이제 8분의 1, 8분의 2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앞에서는 10분의 1이 첫 번째 단어라고 했는데 이번엔 8분의 1이 첫 번째 단어야? 왜 너네 자꾸 말이 달라져라고 이제 모델이 우리한테 화를 내겠죠. 그죠? 그럼 이제 잘 학습이 안 될 거고. 그래서 얘는 좀 좋은 생각은 아니에요.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지만. 자, 그 다음 생각은 그러면 첫 번째 단어 1, 두 번째 단어 2 이렇게 가면 안 돼? 그냥 첫 번째 단어면 그냥 뭐 그냥 여기에 1이라고 그냥 같이 어떻게든 써주고 여기 1 그냥 붙여주고 여기 2 붙여주고 워드 임베딩에 첫 번째 디멘션에다가 3 붙여주고 4 붙여주면 안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제 그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제 만약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문장이 만약에 주어져요. 우리는 그동안 뭐 만 타임 스텝이 가장 긴 문장이었어.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뭐 우린 만까지는 봤어요, 모델이. 근데 갑자기 테스트에서 뭐 10만짜리 문장이나 10만짜리 음악이 나오네요. 그러면 그때는 10만이라는 숫자가 새로 주어지죠. 물론 이제 머신러닝이 정말 똑똑해서 만까지만 봤는데 10만이면 알아서 얘는 10만 번째구나 라고 알아주면 정말 좋겠지만 그게 잘 안 돼요.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 본 것만 잘하지 완전히 새로운 거는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1은 첫 번째야, 2는 두 번째야, 만은 만 번째야 라고 알려줘도 10만은 뭘까 하면은 이제 10만 번째라고 알기는 어렵습니다, 모델이. 그래서 얘도 이제 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일단은 타임 스텝마다 달라야 돼요. 포지션 정보가. 그거는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죠. 첫 번째 포지션을 의미하는 값이랑 두 번째 포지션을 의미하는 값이랑 다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약간 두 개 간의 관계는 좀 이제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첫 번째와 두 번째 간의 관계, 두 번째와 세 번째 관계, 세 번째와 네 번째 관계 약간 이런 것들은 좀 이제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좀 이제 중요한 건데 제너럴라이즈 가능, 일반화가 가능해야 된다. 우리가 만 번째까지만 봤다고 하더라도 이제 10만 번째 나왔을 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어떤 건지.
우리가 트레이닝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10,000번째까지만 값을 줘도 나중에 뭐 테스트에서 이제 뭐 10만 번째 문장이 나와도 아 얘는 대략 뭐 그래도 오늘 시간 이제 저 일단 비디오를 한번 꺼볼게요. 비디오를 한번 끄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네, 저는 이제 비디오를 껐고. 자,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이 세 가지 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트레이닝에서 10,000번째까지의 문장만 봤을 때도 불구하고 이제 테스트에서 10만 번째가 나왔을 때도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잘 되는 친구를 만들고 싶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이제 만족하는 애를 우린 찾고 싶다는 거죠. 그걸 만족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포지셔널 인코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포지셔널 인코딩인데 그걸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사실 친구는 굉장히 많아요. 저희 뭐 지금 잘 들리시죠? 지금 그러면은 제가 인터넷을 약간 좀 다시 껐다가 이제 저 5분만 있다가 다시 한번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 5시 5분 정도 쉬었다가 원래 줌 링크로 다시 들어와 주세요. 네, 네, 그러면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